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4주년 12.7범람 추념문화제 진행을 맡은 BBS 불교방송 아나운서 김명석입니다. 오늘의 추념문화제는 12.7범람의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희생당한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치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이곳 봉은사는요, 장차 12.7범람 기념관이 건립될 장소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거의 상흔을 애도하고 미래의 화합과 평화를 다짐하는 제44주년 12.7범람 추념문화제 제1부 추념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일회와 한글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4부 대중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야바라 밀다 신경반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기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석나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석나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석나제 모지사바 12.7 범난 희생자분들을 위한 추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12.7 범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이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께서 1980년 12.7 범난 발발 이후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도심 스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4주년 12.7 범난 추념문화제에 참석해 주신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과 내빈 사회부대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불교계와 피해자분들의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12.7 범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이자 사회부장으로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느끼며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7 범난은 1980년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의 사회정화조치 연장선으로 당시 정권에게 비협조적이었던 불교계를 대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신군부는 전국 3,700여 곳의 사찰, 1,600여 곳의 암자 등을 일제히 수색하였고 수사와 고문을 가했으며 궁경 3만여 명을 동원하여 스님들의 인권을 유리한 한국 현대사에 유례없는 사건이었습니다. 1986년 해인사 전국 승려대회, 1988년 12.7 범난 진상규명추진위원회 발족 등 많은 불교계의 진상규명 노력 끝에 1988년 당시 강영훈 국무총리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불교계의 노력으로 2008년 12.7 범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2.7 범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발족되었고 피해자 인정과 의료지원금 지급,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종단에서는 매년 12.7 범난 피해자분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의 단초가 될 12.7 범난 기념관 건립이 확정되어 이곳 봉훈사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치유시설 건립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단은 12.7 범난의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고 명예가 회복되는 날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사후대중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추념사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이신 주경 스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의 추념사를 대독하겠습니다. 12.7 범난 피해자 여러분, 추념사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오늘 제44주년 12.7 범난 추념문화제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9월 우리는 2024 불교도 대법회를 성황리에 회항했습니다. 2024 불교도 대법회는 선명상의 대중화를 통한 국민 행복 기여와 함께 종교 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도의 역량 결집과 한국 불교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봉행되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모여 국민 오개와 승보 공양 그리고 선명상을 실참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불교의 저력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종교로서의 위상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월은 불교계의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달입니다. 그날의 참혹한 기억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4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온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명예회복을 보지 못한 채 입적하셨으며 여전히 남아 계신 분들은 육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역사의 상처일 것입니다. 종단은 12.7 범난으로 인한 불교계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2008년 12.7 범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피해자 인정, 의료지원금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불교계와 피해자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예우의 공간인 12.7 범난 기념관이 이곳 봉은사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종단과 피해자분들이 마음속에서 용서하고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육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위로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종단은 불교 발전의 염원을 모아 12.7 범난의 남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일신우일신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12.7 범난 추념문화제를 위해 함께해 주신 12.7 범난 피해자 모임의 회장이신 원로위원 자강 원행 스님과 17 범난 피해자분들을 비롯한 참석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2.7 범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우리 모두 함께 정진할 것을 삼보전에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대독.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추념사였습니다. 대독해 주신 주경 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2.7 범난 기념관 건립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다시 한번 12.7 범난 피해자분들 오늘 자리해 주신 거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 범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장이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께서 인사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성화 스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 추경의장 스님, 12.7 범난 피해자 모임 회장 원행 원로위원 스님과 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추념문화제에 참석해 주신 종단 관계자 및 사부대중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12.7 범난 추념 사업은 국가 폭력으로 일그러진
우리 역사를 다시 올곧게 세워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실의 조각은 흩어져 있고 그 의미는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으며 우리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 조각난 역사인 12.7 범란은 아직도 멈춰 있습니다. 역사의 법정엔 시효가 없습니다.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12.7 범란 피해자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린 불교계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국 불교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번 망구의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400년 전 전쟁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승병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국가와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가장 먼저 자비와 봉사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불교계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처에 새살을 돋게 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 주어야 합니다. 44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알리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종단 앞에 놓여 있는 남겨진 과제들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피해자분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국가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와 함께 12.7 범란의 교육과 홍보, 명예 회복과 피해자분들에 대한 예우의 공간이 될 기념관 건립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피해자 여러분과 모든 사부대중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7 범란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 성화합장. 예, 성화 스님께서 인사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2.7 범란 피해자 모임 회장이신 원로의원 자광 원행 대종사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44년) 전 12.7 범란 추념제에 참석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며 반복되는 것입니다. 1600년 속에의 한국 불교는 국사, 왕사, 의승분 등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종교로, 민족 종교로 이렇게 전승되어 왔는데 44년 전 1980년 군부 독재에 의해서 수행인들이 한국 불교가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역사는 고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지만 과거의 역사를 등불 삼아서 현재의 역사를 기본으로 미래의 역사를 실천 궁행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불교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다시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피해자 대표들은 한 100여 분 아직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저희들은 뜻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44년 동안 흘러오는 동안 국가에는 그런 폭력 사태를 했는데도 역대 정부 속에서 유감 표명만 하여왔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국가 권력이 잘못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될 때라고 됩니다. 두 번째는 치유센터와 기념관도 좋지만 개인이 합쳐서 단체가 되고 단체가 개인이 구성되는 건데 피해자분들의 개인 보상도 4.3 사건이나 5.11 사건처럼 개인 피해 보상이 지속 가능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44년 전 군부 독재에 의해서 군경 합동 수사 근거 서류가 국정원인가 이런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이것을 국민 앞에 공개를 해야 되고 알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이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한국 불교가 1600년 내려온 동안 우리 선사 스님들의 수행하고 살아온 이런 것에 누가 되지 않게끔 조사 스님들에 누가 안 되게끔 이렇게 수행하고 민족 종교로서 국민 종교로서의 생활을 할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일들이 대명천지 한국 사회에서 바로잡아지고 올바로 이것이 이끌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여러 큰 스님들, 특히 중무원을 비롯해서 봉헌사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추념제를 문화제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자 대표님들 여기 21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건강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광 원행 대종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2.7 범난 피해자 모임 회장이신 자광 원행 대종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향이 가득한 봉은사에서 오늘 12.7 범난 추념 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중앙종회의장 스님과 그다음에 12.7 범난 피해자 모임 회장 원행 대종사님 그리고 피해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2.7 범난으로 고초를 겪으신 모든 피해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부장 스님과 그다음에 재무부장 스님 또 사회부장 스님 그다음에 교육부장 스님 그리고 총무원의 국장 스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봉은사의 국장 스님들도 참석해 주셨고 또 봉은사 신도 사무총장님과 신도회 부장님 그리고 각 신도회장님 신도님들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불교를 상징하며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수행자의 기풍을 지닌 연꽃만큼이나 사랑을 받는 꽃이 바로 국화입니다. 가을이 되면 전국의 산사에는 국화가 흐드러지는데 이중 빨간색 국화는 진실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17 범난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결돼야 할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와 화해를 모색하는 조치가 있어 왔지만 제일 중요한 진실을 밝히는 일은 아직까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어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12.7 범난의 진실을 밝혀주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부탁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종단에서는 17 범난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여러 스님들과 전 불교도의 노력과 헌신으로 명예회복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에 12.7 법난 기념관을 이곳 봉온사에서 건립하는 것으로서 확정되어 현재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12.7 법난 기념관 건립 불사의 원만 성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불사를 통해 법난의 아픔을 치유되고 굴곡진 우리 불교사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추념 문화제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12.7 법난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 기념관 건립 불사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주년 12.7 법난 추념문화제 제1부 추념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 추념 문화 공연에서는요, 국악 크로스오버 그룹 음유 사인과 발라드 가수 정인 씨의 무대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전통 음악과 현대적인 문화의 향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모두의 염원을 담아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음악으로 위로하고 치유하며 희망의 내일을 열어줄 제44주년 12.7 법난 추념문화제 2부 추념 문화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무대를 열어주실 분들은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인 음유 사인입니다. 한자로 생각할 사람인 음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음유 사인은요, 특별한 음악의 사인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12.7 법난의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면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영화 사도의 OST 꽃이 피고 지듯이를 들려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음유사인의 무대 맞아주시죠. 나 이제 가려 합니다. 아픔을 남겨두고서 당신과의 못다한 말들 구름에 띄워두고 가겠소. 그대 마음을 채우지 못해 참 많이도 눈물 흘렸소. 미안한 두고 갑니다. 꽃이 피고 또 지듯이 허공에
남아있다면 이 바람에 흩어지기 전 내 얼굴 한 번 만져 주오. 오늘 1027 범난 추념문화제를 맞이해서 문화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회고하면서 상처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 내일의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린 꽃이 피고 지듯이에서 과거의 아픔을 추모하고 가슴속 깊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요,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마음을 담아 김율도 시인의 다친다는 것의 시에 노랫말을 담아 보았습니다. 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칠 땐 아프지만 상처는 풀이 되고 꽃이 되고 타버린 자리에 남은 재는 새로운 꽃의 다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메시지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친다는 것 들려드릴게요. 살다 보면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돌이 날아와 머리를 깨는 일이 있지. 오히려 넘어지면 기껏 무릎 정도 벗겨져 웃음만 나오지. 다칠 땐 아프지만 상처는 돌이 되고 꽃이 되고 다 버린 자리에 검은 재는 새로이 피어나는 꽃의 다리가 한 번 다쳐본 사람은 다치는 것에 대해 아주 잘 알지. 다치는 것은 갑옷을 입는 것, 다칠수록 살은 더 딱딱해져. 다칠 땐 아프지만 상처는 돌이 되고 꽃이 되고 타버린 자리에 검은 재는 새로이
다칠 때 아프지만 상처는 풀이 되고 꽃이 되고 다 버린 자리에 검은 재는 새로이 피어나는 꽃에 다칠 땐 아프지만 상처는 풀이 되고 꽃이 되고 다 버린 자리에 검은 재는 새로이 피어나는 꽃에 다리가 되지. 다칠 땐 아프지만 상처는 풀이 되고 꽃이 되고 다 버린 자리에 검은 재는 새로이 피어나는 꽃에 다리가 되지. 제가 무대 뒤편에서 객석을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합장을 한 채로 음유사인의 무대를 감상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오늘 이 추념 문화제가 어떤 자리인지 잘 기억해 주시고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들이 절절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한국불교 포교의 중심 도량이라고 할 수 있는 봉은사에서 이런 뜻깊은 자리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고 영광인데요. 이어지는 무대 아마 이곳 봉은사와 또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는 자리이고 12.7 범난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독보적인 음색으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계시는 가수분이라고 소개를 드리면 아마 다들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드시리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나눠드린 그 행사 진행표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분의 무대를 정말 기대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무대 준비가 마무리가 되는 대로 이분의 무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보내야죠. 놔야 하겠죠. 잡고 있던 인연도 남겨진 슬픈 추억은 내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길게요. 알았었죠. 우리의 마지막을 예감했지만 멈출 수가 없어. 불안한 우리 사랑 나 밀어붙인 거죠. 그렇지만 괜찮아요. 나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나에게 사랑은 상처만을 남겼지만 사랑은 웃는 법도 안 알게 했고
그래도 지금처럼 힘들진 않겠죠. 이미 사랑이 어떤 건지 나에게 알려주고 갔으니 다음번엔 지금보다 쉽겠죠. 사랑은 상처만을 남겼지만 사랑은 웃는 법도 안 알게 했고 사랑은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가 사랑은 절망도 안 알게 했죠. 사랑은 그렇게 왔다 간 거죠. 내 마음속에서 내게 사랑은 함께라는 걸 보여주고 이별은 외로움도 안 남겨줬고 사랑은 다가서는 법을 알려주고 이별은 멀어지는 법도 알게 했죠. 사랑은 내게 알려주었죠. 이 모든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더 감사한 마음이고요. 오늘 추념 문화제에 대한 이렇게 글을 읽어봤을 때 추모를 하고 기리는 마음도 당연히 있는데 뭔가 앞으로 희망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나아간다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조 이렇게 돼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함께하는 응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마지막 곡 올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오르막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만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쪽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나
감사합니다.